역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갔다 라고 했을 때 x는 1, 2, 3이 있고 y는 a, b, c가 있다. 그래서 한 개씩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1이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2가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걸 함수라고 그랬는데 f라는 함수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c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a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이런 함수는 없을까요? 그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보자기에서 이놈을 뭔가를 집어넣으면 1로 턱 튀어나오는 걸 함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튀어나온 놈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놈이 튀어나오는가? 이것은 새로운 함수일잖아요. 무조건 어떠한 기능을 무거운 것을 집어넣으면 뭔가 한 개 튀어나오는 걸 무조건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원래 처음 함수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A, B, C는 A는 2가 나오고 B는 3이 나오고 C는 1이 나오고 이 함수를 이 처음 함수의 역함수다. 역은 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1승을 집어넣어 가지고 F 인버스라고 읽고요. 역함수라고 읽습니다. F 인버스, F 역함수, F 마이너스 1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F 인버스 또는 F 역함수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인버스라고 VRSE 이렇게 인버스 이런 뒤집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만일에 보세요. 1, 2, 3이고 A, B, C가 여기 만일에 D가 하나 있어도 이거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X에서 Y라고 하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만일에 D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함수의 정의에서 무엇이라도 한 개 남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남으면 되는데 여기서 남으면 함수가 되는데 이걸 역함수로 하려고 하니 D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남으면 안 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공역과 치역, 다시 말해서 Y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 즉 무슨 말이야? 한 개는 여기도 남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한 개는 무조건 한 개로 대응해야 된다.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여기 남은 게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역함수는 F 인버스라고 발음하고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이것은 원래는 이렇죠. Y equal FX죠. FX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X는 Y를 집어넣으면은 X가 튀어나오는 거. Y를 집어넣으면은 X가 튀어나오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잘 알아두세요. Y equal FX. 이걸 인버스로 하게 되면 x는 y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오고 x는 fy인데 인버스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x 값을 집어넣으면은 3x 빼기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x 빼기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3x 빼기 1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튀어나오는 놈을 함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1을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튀어나오느냐 그러면은 2가 튀어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튀어나오느냐 그러면은 5가 튀어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튀어나오냐 그랬더니 8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란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게 여기에도 좀 엄청 많겠죠. 자, 이제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8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여기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관계를 찾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 우리 어떻게 찾느냐? 우리 이랬었죠. y equal fx라 그러고 그죠? y equal fx라 그러고 그죠? x는 어떻게 되나요? x를 y에 대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 그랬죠. x를 y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이거를 x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y에 대해서 풀면 x는 어떻게 되나요? 3x는 y 플러스 y는 x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역함수예요. 즉 y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 것을 x라고 나오는 것을 역함수입니다. 사실은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역함수예요. y 대신에 x로 나타내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함수를 집어넣는 값을 x, 튀어나오는 값을 y로 보통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뭐예요? y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오는 값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알겠는데 이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한테 야 이것도 함수다 라고 나타낼지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보통 y 꼴 fx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나타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나타냈지만 xy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y 대신 x를 바꿔. 그러니까 y는 x, 다시 말해서 뭐예요? 똑같이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를 끝내다라고 하면 y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걸 알지만 새로운 사람한테 이걸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어떻게까지 완벽하게 나타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집어넣는 값은 뭐예요? 집어넣는 값은 우리는 항상 보통 x를 집어넣는 값으로 생각하니까 튀어나오는 것을 y라고 생각하니까 자, 요 x 대신 y를 집어넣어주고 y 대신 x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1로 하면 아까 전에 보세요. 1을 집어넣을 때 얼마였어요? 여기 1을 집어넣을 적에는 얼마였어요? fx를 1을 집어넣을 적에 2가 되고 2를 집어넣을 적에 얼마였어요? 2를 집어넣을 적에 5가 되었었죠. 자, 여기 집어넣어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은 3분의 2 플러스 1이 되죠. 5를 집어넣으면 얼마 될까요? 3분의 5 플러스 3분의 1은 2가 되죠. 자, 어떻게 되나요? 1에서 2가 가지만 여기 f지만 요거는 f 인버스는 뭐예요?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5를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건 맞죠? 확인됐었죠. 자, 요렇게 나타내는 거를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구하는 방법은 y 꼴 fx 역함수 구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대신에 y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xy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역함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한참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게 y꼴 fx예요. y꼴 fx. 예를 들어서 y꼴 fx가 예를 들어서 y꼴 fx에 지나가는 점이라고 합시다. 이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합시다. y꼴 fx가 지나가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지나가는 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1이에요. 2,1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 2를 집어넣으면 1이 튀어나오는 값이에요. x가 2일지가 y가 1이 튀어나오는 값이에요. 만일에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역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1을 집어넣으면 2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 이 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y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함수가 지나간 점이 2,1이라 그러면 이 함수가 지나가는 점 1,1을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1,1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3,7을 지난다 라고 하면 이 함수는 역함수는 뭘 지날까요? 7,3을 지나가는 거예요. 즉 x하고 y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함수가 a, b를 지나면 이 함수는 반드시 b, a를 지난다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어떤 함수가 a, b를 지나는데 반드시 b, a를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죠? 이거는 y=x의 그래프입니다. X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지나는데 어떤 점이 a, b를 지나면 b, a는 뭐야? 여기서 요만큼이 a고 여기서 요만큼이 b라는 거잖아요. 그럼 b, a는 뭐야? 이 길이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A가 길지요. A가 긴 것은 Y가 길다는 거예요. Y가 길다는 거예요. Y가 길고 A가 짧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점은 어느 점을 통과하느냐 그러면 y 꼴 x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x를 기준으로 해서 a, b를 지나면 b, a 요 점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러면 y 꼴 x에 대해서 45도는 x에 대해서 반드시 미러 즉 거울 뒤편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거울 뒤편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1,2는 y 꼴 x를 기준으로 해서 탁탁 하면 2,1 3,7은 7,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 반대로 무조건 x와 y와 뒤집어서 하게 된다는 것은 y 꼴 x를 중심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함수와 y 꼴 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함수 빨간색이라고 그려봅시다. 여기에 a, b를 반드시 지나면 여기에는 y 꼴 x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b, a라는 지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점은 어디를 지날까요? 요것에서 수직이면서 거리가 있는 요 점을 지나는 거예요. 항상 이 점을 다 지나는 거예요. 이 점을 다 지나는 거예요. 네, 이 점. 요 점은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은 요 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a, x하고 y 좌표하고 여기에 x하고 y 좌표는 뒤집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야기했었죠. 여기에서 이 점의 x축에 대한 대칭은 요것의 미를 요즘이고 y축에 대한 대칭은 이만큼이었죠.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y 꼴 x라고 하는 이곳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칭. y 꼴 x 축에 대해서 x라는 것을 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y 꼴 fx가 이런 그래프라 그러면 y 꼴 x를 쫙 긋고 요것에 대해서 거울 해서 뒤집어 이러면 요렇게 생기는 x축 x절편이 y절편이 되고 y절편이 x절편이 되는 요렇게 뒤집어지는 함수, 다시 말해서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인버스 fx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는 항상 y 꼴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 그래프는 잘 알아두세요.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 이거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우리가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껐을 때 우리가 뭘 배웠느냐 그러면 이걸 배웠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을 적에 요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을 적에 y 꼴 x분의 어떤 a라고 하는 거 중학교 때 이렇게 x분의 a라고 했을 때 반비례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1을 집어넣었을 적에 a가 되고, 그죠? a가 되고, a를 집어넣었을 적에 1이 되는, x를 집어넣었을 적에 y는 1이 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요걸 반비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그리고 x가 점점 커지면, 굉장히 커지면 y 값은 0에 가까워지고, x가 점점 작아지면 y 값은 굉장히 큰 값에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만 더 지나고 나면 일사분면에만 생각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는 한쪽만 생각했는데, 이게 음수가 될 경우에는 어떨까? y도 음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x가 음수고 y도 음수인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죠. 즉 요거는 이런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y 꼴 x분의 a, 여기는 y는 x분의 k라고 보통 잘 써줍니다. 쓸 때 요런 그래프가 된다.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k가 양수일 경우에, 만일에 k가 양수일 경우에는, 만일에 k가 음수일 경우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1, 1이 보통 안 쓰고 어떻게 씁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보통 이렇게 쓰죠. 이건 뭐야? y축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y축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다시 말해서 x분의 1, y 꼴 x분의 1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 x분의 1하고 뭐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x축에 대해 대칭인 거죠. 그렇다면 뭐냐? 원래 x분의 k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y 꼴 x분의 1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y 꼴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예요? y축에 대해,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 거니까 x축에 대한 대칭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음수가 되면.
그렇다면 원래는 양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음수일 경우에는 2사분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이 된다는 것이죠. 1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것이 음수가 되면 2사분면, 4사분면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가 양수일 경우에는 1사분면, 3사분면, 음수일 경우에는 2사분면, 4사분면인데 K가 점차 값이 커진다 라고 하면 1,a를 지나잖아요. 1,a를 지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K가 1, x분의 1이죠. 까만색 선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x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x분의 1. 그럼 이거는 x분의 2에 해당되는 겁니다. 빨간색 선 x분의 2. 왜냐하면 1,a를 지나면 1,1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1,2를 지나는 거예요. K는 2면 1,2를 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와 2,1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가 점점 커지면 위로 점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K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K가 작아지면 더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자, K가 커지면 바깥쪽으로, K가 작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y = x분의 k의 그래프 위의 점은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x값이 커질수록 점차 어때요? 점차 x축이 가까워지죠. x가 커지면 점차 밑으로 붙죠. x축이 가까워지고 x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다시 말해서 0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점차 커지는 것이죠.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거를 우리가 이 곡선을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근선. 점차 가까워지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무리함수는 y = x분의 k, 이건 처음 배웠을 겁니다. y = x분의 k. 무리함수를 나타내기 전에 이거를 y = x분의 k를 우리 제곱을 한번 시켜볼까요? 양변에 제곱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y제곱선 x죠. y제곱선 루트 x를 제곱시키면 x니까. 다시 말해서 x는 y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럼 요거는 이거와 똑같고, 그죠? 역함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x와 y를 바꾸면 된다 그랬죠? y = x의 제곱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허, 이게 역함수입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y = x 제곱은 뭐예요? 이거예요. 파란색 선이 이거예요. 그 중에서 양수만 생각해보면 파란색 선이 이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요거하고 요거는 뭐라 말해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 요것의 역함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y = 루트 x 역함수 구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x는 뭐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랬죠? 계산해 봤더니 x는 y 제곱으로 바꿔지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역함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서 x, y를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y = x 제곱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요 놈의 역함수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죠. 그래프로 그릴 수 있죠. x가 양수일 경우 이건 이렇게 그렸습니다. 고물선이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음수는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래놓고 역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랬죠? 역함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인 놈이라 그래서 요거의 대칭인 것은 요렇게 볼록 해가지고 요렇게 가겠죠. 자, 요것에 y = x에 대한 대칭은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거울이잖아요. 항상 거울이잖아요. 거울이잖아요. 자, 요것의 대칭은 요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y =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x가 양수일 경우에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y = 루트 x, 루트 안에 루트 3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곱에서 3이 되는 수죠. 루트 마이너스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수, x는 양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수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양수만 생각한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알아두세요. y = 루트 x 그래프 이렇게 그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x의 안쪽에 예를 들어서 y = 루트 x, y = 2루트 x, 루트 2x 참. 그 다음에 y = 루트 3x 계속 해봅시다. 계속 해보면 뭐야? 1,1, 1,루트 2, 1,루트 3이죠. 다시 말해서 y = 루트 x는 1,루트 2, 1,1을 지나는 거예요. 1,1을 지나는 거예요. 1,1. y = 2루트 x는 뭐야? 여기 1 집어넣어서 루트 2를 지나는 거죠. 루트 2는 좀 더 커지죠. y = 루트 1, 루트 3을 지나는 것이죠.
y 그 루트 2x는 이렇게 지나는 것이고 y 그 루트 3x는 이렇게 지나는 것이죠. 점차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거까지는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만일에 만일에 y 이꼬르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랬어요. 이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안에 그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루트 안쪽에. 자, 잘 보세요.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x가 뭐가 되나요? x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돼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지요. 그래서 y 이꼬르 마이너스 루트 x는 양쪽은 안 써요. x가 음수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음수가 되어야지만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수가 될 경우에 y 이꼬르 마이너스 2x 루트 2x 이거를 그래프는 뭐냐 그러면 루트 2x 그래프는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2x 그래프는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 이게 된다는 거죠. 음수일 경우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우리 안 한 부분 수학 1에서 안 한 부분 생각해 봅시다. 팩토리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팩토리얼이라는 말을 쓰는 요거 정의 잘 알아둡니다. 팩토리얼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 확률 계산이나 경우일수 계산이나 어떤 통계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수학적인 기호 두 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겁니다. 자,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느낌표예요. 5 팩토리얼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느낌표를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5에서 1이 될 때까지 계속 1씩 빼주면서 다 곱해주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이 5 팩토리얼이라는 거예요. 그 5 팩토리얼은 얼마냐? 계산해보면 120이 나와요. 자, 팩토리얼이라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숫자에서 계속 곱해 나가는데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 곱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 나가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다시 말해서 5 팩토리얼에서 3 팩토리얼을 나눴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5 팩토리얼은 뭐예요? 5, 4, 3, 1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약분 똑같죠. 5 곱하기 4만 남죠. 5 곱하기 4만 남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팩토리얼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잠깐 집합에 대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함수 전에 잠깐 나왔었어야 되는데 미리 한번 그냥 함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은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즉 다시 말해서 A도 전부 합쳐서 B도 전부 다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A하고 B하고 교집합은 어떻게 쓰느냐? 교집합은 밖으로를 이렇게, 합집합은 밖으로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고, 교집합은 밖으로를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 놈은 이쪽 영역입니다. 땅이 있는데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는데, 합집합은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전부 다. 교집합은 둘 다 동시에 되는 땅을 교집합이라고. 차집합은 A에서 B에 있는 값을 다 빼버리는 게 차집합입니다. 또 B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B에서 A를 빼기에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B 빼기 A가 되겠죠. 요만큼이.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이 1, 2, 3이 있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 그러면 A의 여집합, A 해가지고 C, 이렇게 C성, 이렇게 읽는데, A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A 집합이 1, 2, 3이라고 그러면은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4, 5, 이것이 A 여집합입니다. 자,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집합은, 집합 A는 1, 2, 4, 6이 A입니다. B는 3, 4, 5가 B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집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1, 2, 4, 6, 3, 4, 5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는 뭘까요? A와 B를 합집합.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둘 중에 하나를 속하는 것은 전부 다 포함 다 한다. 그럼 뭐요? 아하, 요거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돼야 되겠죠? 요만큼 전부 다 돼야 되겠죠? 7을 빼고, 그죠? 7을 빼고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오케이. 1, 2, 3, 4, 5, 6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뭐예요, 여기서?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둘 다 동시에 속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죠, 지금? 4밖에 없죠? 예, 4. 차집합은 뭐예요? A에서 B의 차집합은 1, 2, 6이 되겠고, 그죠? B에서 A를 빼. B에서 3, 4, 5에서 1, 2, 3, 4, 6, 1, 2, 4, 6을 빼면 3, 5만 딱 남겠죠? 3, 5만 남겠죠?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1, 2, 4, 6을 빼면 3, 5, 7이 남겠죠? 3, 5, 7이 남겠죠? 예.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3, 4, 5를 빼면 1, 2, 4, 1, 예, 그러니까 1, 2, 6,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 1, 아니다, 수학, 고등학교 기본 수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